차가운 킬러 레옹 아저씨도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화분. 그의 수제자 마틸다까지 레옹 따라 애지중지했던 그 화분. 거의 집착에 가까웠던 둘의 화분 사랑. 그런데 이렇게 아끼던 화분이 아플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동물이 아파도 갈 병원은 있습니다. 하물며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아파도 갈 곳은 있죠. 하지만 말 못하는 화분이 아플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대략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줄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도 생소한 국내 제1호 화분병원. 아픈 화분 모두 내 앞에 줄을 서시오. 그녀가 만지면 회생 불능일 것 같은 화분도 꽃을 피운다는데 김명민도 울고 갈 국내 첫 화분병원의 닥터 정선미 씨를 만나봅니다. 화분계의 허준을 만나러 호기심 가득 안고 찾아간 곳은 대전. 그런데 여긴 병원이 아니라 시청? 특이하게도 화분병원은 대전광역시청 안 온실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온통 초록으로 뒤덮인 화분병원 덕에 관공서의 딱딱한 이미지가 확 달라 보입니다. 어쨌든 제대로 찾아온 거 맞죠? 오늘 마이웨이의 주인공 화초 닥터 정선미 씨를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화초들 사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미모의 소유자 정선미 씨. 그녀가 바로 화분병원의 원예사이자 닥터인데요. 그녀의 하루는 화분으로 시작해 화분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이쯤에서 궁금합니다. 대체 어떻게 화분병원의 의사가 된 걸까요? 네, 제가 원예과를 전공하고 조경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화분병원의 원예사로 오겠냐는 제의를 받고 이쪽으로 오게 되었고요. 또 제가 평소에 워낙에 화분, 화초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연 속에서 자란 선미 씨는 식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도 화분병원은 생소했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 화분병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무병원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화분병원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생소하고 낯설었는데요. 화분병원에 대한 좋은 취지를 듣고 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화분병원은 현 대전시장의 호주 방문 때 한 빌딩 옥상의 온실과 텃밭을 보고 착안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청사를 친환경 녹색 빌딩으로 꾸미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고심한 끝에 오늘의 화분병원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 화분병원을 보시고 이곳이 정말 뭐 하는 곳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분병원의 이용 방법을 자세히 잘 설명해 드리고 또 무상이라고 하니까 더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화분을 많이 가지고 오시고 치료도 많이 받아가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접수를 받고 상태에 따라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옆에 치료실로 옮겨집니다. 화분을 환자라고 하나요? 네, 저희 화분병원도 일반 사람이 다니는 병원과 같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고 숨쉬는 모든 것들은 전부 사랑받아 마땅한 법. 아픈 화분들을 환자라고 말할 정도로 식물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그녀. 원예사 정선미 씨는 늘 하나의 귀중한 생명을 다루듯 화분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첫 환자의 기억은 더욱 잊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개원을 했는데요. 그때 처음 온 화분 이름이 벤자민 씨라고요. 벤자민 씨요? 네. 어떤 님이 외국인이었나요? 네, 아니요. 학명이 벤자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들어온 화분인데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동해를 입어서 앙상한 가지밖에 없어서 정말 이 화분을 살릴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반반이 들었는데 정말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새순이 올라왔을 때 그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인분에게도 연락드려서 직접 모셔서 보고 가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애착이 가는 저희 첫 번째 환자분입니다. 이 나무가
바로 개원 당시 첫 손님이었던 벤자민 씨. 푸른 잎과 주렁주렁 달린 열매로 건강함을 과시하고 있었는데 동해를 입고 아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푸르름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입원 당시 앙상한 가지밖에 없었던 벤자민 씨에게 지금의 푸른 옷을 입혀준 건 선미 씨의 정성이 아니었을까요? 화분들의 특성에 맞게 구분되어진 치료실. 벤자민 씨처럼 새 생명을 갖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건 식물의 특징 바로 알기. 각자의 개성과 특징이 다른 사람처럼 식물도 마찬가지. 입원한 식물들의 생장 조건에 맞춰 체계적으로 치료실을 나눠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상태의 경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단순한 물주기부터 비료주기, 그리고 분갈이 등으로 치료법을 달리한다고 하네요. 네, 이쪽 치료실은 음지식물 위주로 모아놨는데요. 저희가 음지식물은 차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차광막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빛을 좋아하는 식물과 그렇지 않은 식물, 물을 좋아하는 식물과 그렇지 않은 식물, 이런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어도 식물들이 죽지 않을 텐데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생기를 잃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볼 때면 안타까움이 아주 크다는 그녀. 선미 씨의 그런 마음이 전해지기라도 한 듯 치료실의 식물들은 오늘도 맑음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하분병원에 대한 치료실 소개였고요.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쪽에 보시면 연산홍과 철쭉류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자연광에 놓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쪽에 보시면 허브류는 상태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그냥 밖으로 빼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팁을 총동원한 곳, 바로 집중관리실입니다. 네, 이쪽은 집중관리실인데요. 저희가 이 옆에 두 번의 차광으로 인해서 햇빛에 많이 좋아하지 않는 식물 위주로 이쪽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고 치유되는데 사람의 보살핌이 일할. 나머지 구할은 바로 자연의 힘이 아닐까요? 자신은 그저 화분의 자리만 봐줄 뿐이라며 겸손을 보이는 선미 씨. 이런 마음이 그녀가 꽃보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화분의 원인에 맞는 치료와 처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생리가 있듯이 식물에게도 생리가 있어요. 그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자신의 공을 시간으로 돌리는 그녀. 선미 씨의 노력과 시간이 빚어낸 결과물들은 퇴원을 대기하고 있는 활력 개선실에서 그 빛을 발합니다. 네, 화분은 물, 빛, 바람의 과학입니다. 첫 번째로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물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이 있는데 그에 맞는 환경에 다르게 줄 경우 죽는 첫 번째 아주 가장 큰 이유가 되고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해 놓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두 번째로 빛이 중요한데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빛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양지에 놓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잎을 위주로 관상하는 화초들은 반음지에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풍이 또 중요한데요. 집안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가장 약한 게 통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주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을 내서 창문을 열어 놓으시고 통풍을 꼭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초에 병충해가 자주 생기기 때문에 통풍을 꼭 시켜줘야 합니다. 아픈 화분들을 술에 한가득 싣고 오는 시민.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데요. 이 화분 좀 살려주세요. 생기를 잃어버린 화분들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진찰실로 옮기는 선미 씨. 동양단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뿌리를 한번 볼게요. 오늘 온 환자들의 진단은 과연 무엇일까요? 만져보시면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말랐다는 느낌이 드시 않았네요. 네, 여기가 보통은 이런 뿌리가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분갈이를 하고요. 시간은 한 3개월 이상 생각하시면 돼요. 화분 좀 잘 부탁할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처음으로 화분병원을 방문했다는 시민.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화분을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혼자 감당을 못 하는데 좀 화분이 병이 난 것 같아갖고 이웃한테 얘기했더니 내가 잘 고친다고 해서 와봤어요. 와서 보니까 맡길만 하고 또 무상으로 하니까 더 좋네요. 그래서일까 시민의 표정이 한층 밝아진 것 같죠? 보통 어떤 원인으로 가장 많이 오세요? 네, 보통은 간수의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습해서 썩었거나 또는 너무 물을 자주 안 주셔서 말랐을 경우에 많이들 오세요. 난치병은 있어도 불치병은 없다. 아예 뿌리가 죽지 않은 이상 그녀에게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병원을 오기 위한 차비 정도라고 합니다.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그 화분병원은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화초의 치료, 관리, 관수 등은 무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갈이용 화분이나 그 고가의 영양제 등은 시민이 직접 가까운 곳에서 구비하여 오시면 저희 원예사가 친절하게 치료해드립니다. 현재까지 194명 390개 시민의 화초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끼는 그 화초가 시들거나 병들었을 때 대전시청 화분병원으로 오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치료하고 돌봐드리겠습니다. 전국 유일무이, 오로지 화분병원이기에 가능한 이야기들. 화분을 직접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작은 수고로 시름시름 앓고 있던 화분을 무상으로 되살릴 수 있다니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네, 그 전국 그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우리 대전시에서 그 시민의 화초를 치료해주는 화분병원을 운영하여 그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 신문, 방송 등의 보도로 인해서 충주라든가 전북, 통영, 인천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직접 방문 또는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물론 다른 지자체의 관심까지 쏟아지다 보니 선미 씨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게 사실. 하지만 그녀의 손에서 되살아날 화분들을 생각하면 그 부담감마저도 즐겁다고 합니다. 네, 저희 할아버지 한 분이 직접 손수레 화분을 끌고 오셨던 게 기억이 남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방문은 하지 않기 때문에 화분이 무거워서 차로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그분은 직접 손수레 화분을 묶어서 여기까지 힘들게 가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되게 마음이 짠하고 꼭 살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화분이 이 화분인데요. 처음에 왔을 때 햇빛을 못 봐서 잎색이 다 이렇게 검정색이었는데 지금 한 달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너무 상태가 좋아져서 지금 할아버지가 보고 가셨는데 너무 상태가 좋아져서 좋아하셔서 저희도 기쁩니다. 할아버지가 맡긴 환자의 이름은 영산홍. 영산홍의 꽃말은 첫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검게 퇴색될 뻔했던 첫사랑의 꽃말이 이제야 그 빛을 찾은 것 같습니다. 병원 한켠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시민들은 이곳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차를 마시며 화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자연스레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눈다고 합니다. 화분병원이 곧 소통의 장인 셈인데요. 단순히 화분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 힐링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분에 대한 고급 정보는 보너스. 네, 허브가요? 허브는 얼마나 물을 줘야 돼요? 정말 자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죽는 경우도 많아요. 썩어서 네. 뿌리가 썩는 거. 내내 온실에만 있던 선미 씨. 어디 가세요? 네, 우리 신호자원에 주문 화분이 있다고 해서 빛을 주러 가는 겁니다. 출장 서비스는 없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요? 궁금하면 일단 선미 씨 뒤를 따라가 볼까요? 한부모 가족 시설인 루시 모자원. 이곳은 화분병원과 아주 뜻깊은 관계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바로 화분병원의 식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더 이상 키우지 못해 두고 간 화분이나 정사에 선물로 들어온 화분들을 잘 가꿔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고 있는 화분병원.
그 기증 1호가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왠지 더욱 신경이 쓰인다는 선미 씨. 나무 하나가 죽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와 나무를 살펴봅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네, 지금 이 화분은 배수가 잘 안 돼서 뿌리가 썩어서요. 지금 해피트리인데 이렇게 지금 고사되어서 저희가 이거를 뽑고 동백나무로 교체해 드릴 겁니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가 무척 조심스러워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화분의 의미는 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의 의사는 바로 이 나무고 꽃이기 때문인데요. 누군가는 키우지 못하겠다고 버린 화분이 누군가에게는 새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분갈이는 다 된 거예요? 네, 이제 분갈이는 다 됐고요. 나온 김에 들릴 데가 있어서 거기 좀 들렸다 갈 거예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모자원을 나서는 선미 씨. 그리고 도착한 곳은 한밭 수목원. 매일 화초들을 보고 살면서 이곳엔 또 어쩐 일일까요? 중부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밭 수목원. 연평균 90여만 명이 찾을 정도로 다양한 볼거리가 많다고 하는데요. 총 2,170여 종의 나무와 화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열대식물원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화초들이 많아 선미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새로운 식물들을 관찰하는 그녀. 보고 또 배우는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어딘가에선 그녀가 모르는 생명의 싹이 피어나고 있기에 그녀는 이 배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이곳 식물원은 더 많은 다양한 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종 와서 배우고 새로운 종을 얻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화분병원에도 더 많은 다양한 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방문해서 배우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열대식물원에 있는 거 증식한 거거든요.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키워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시 화분 병원으로 돌아온 그녀. 숨 돌릴 새도 없이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SNS를 적극 활용해 아직도 화분 병원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능동적인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화분병원에 맡긴 화분 비포 애프터를 올려드린 거고요. 저희가 SNS를 통해서 화분병원 소식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1:1 밀착 서비스.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한 그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네, 저희가 SNS 외에도 전화나 문자로 화분에 관련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아픈 화분들이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봤다는 선미 씨. 그래서 앞으로 그녀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네, 저희 화분병원의 목표는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시고 더 많이 이용하셔서 화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힐링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저희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제가 다양성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곳에 맡겨진 화초들을 더 많이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인간이 식물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식물이 인간을 치료한다 말하는 사람. 식물이 내는 소리를 대변해주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식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사람. 화초와 인간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 우린 그녀를 화초 닥터라고 부릅니다.